가족 간의 도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 영상은 카드를 클릭해서 시청하고 오세요. 가족 구성원의 도리로서 가족 구성원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고 했죠?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부모님은 자식에 대해 자애로, 자녀는 부모님께 효도로, 형제는 형제끼리의 우애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족 간의 도리를 잘 실천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 걸까요? 맞아요. 인간관계의 기본은 예절에서부터 시작해요. 첫 번째, 서로에게 예절을 갖춰야 되겠죠?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깝고 편한 관계인 가족이라도 막말을 하거나 각자의 방문을 갑자기 여는 등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선 넘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겠죠. 두 번째, 가정에선 각각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돼요. 이때 가족의 역할과 책임은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가정의 설거지나 청소가 꼭 부모님이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겠죠. 세 번째, 가족의 공동활동에 참여해야 됩니다. 가족의 식사, 가족의 운동, 기념일 등등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즐거움을 나눠야 해요. 식사를 하면서 핸드폰만 한다든지 가족의 일에 나는 전혀 흥미가 없다고 해서 쏙 빠져버리던지 한다면 가족끼리의 친밀감을 나눌 시간이 부족하겠죠. 서로의 관계는 잘 맞는 부분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맞는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서로 잘 맞추어 주려는 노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취미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시간 낭비라고 여기지 말고 한번 시도를 먼저 해보세요. 꼭 좋아하는 음악, 운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엄마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으면 나도 한번 공유해보고 아빠가 좋아하는 혹은 나의 자매나 남매가 하는 운동이 있다면 한 번 정도는 함께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요?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성인 남녀 집단의 설문조사를 한 결과 90% 이상이 가족 간의 대화 빈도가 가정의 화목함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가족끼리 서로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가족 간의 원활한 대화는 엄청난 힘을 지닌다고 하죠. 한 조사에 따르면 평소 가족과 식사하며 대화하는 횟수가 주 4회 이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2배 이상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가족 간의 대화 시간을 즐기는 사람일수록 사회 적응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와우. 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실상 과제나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폰 때문에라도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매우 적어요. 대화하는 시간이 부족한 것도 문제겠지만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님과 대화도 잘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대화 시간도 부족한데 소통하는 방법조차 서로 미숙한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 그럼 나와 가족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자, 체크를 해봤나요? 만약 2개 이상 체크를 했다면 올바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성찰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의사소통을 할 때 여러 가지로 고려해 보아야 될 것이 있겠지만 다음 3가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을 같이 해볼까요? 자,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다음 3가지를 우리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구체적인 사실과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세요.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얽히고 설킨 대화의 실타래를 푸는 첫걸음이에요. 먼저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느낌을 점검해 보는 거죠.
현재의 느낌이 불편하거나 짜증나는 감정인지 행복하거나 편안한 감정인지를 파악한 뒤 그 감정을 전제로 대화를 시작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지금 너무 짜증나. 쉬고 싶어. 혹은 나는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 오늘은 외식하자 라고 현재의 감정과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나의 말을 더 명확하게 듣게 되고 나의 생각이나 감정, 원하는 것을 무시하거나 오해하지 않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내가 아닌 나로 말해보세요. 너가 아닌 나로 말해보세요. 자신의 말로 나의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나 전달법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나를 주어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느낌에는 등의 말로 시작해보는 거예요. 만일 너는 늘 그렇잖아, 너는 그렇겠지만 등의 너를 주어로 한다면 상대방은 자신이 비난당하고 공격받는다고 생각하면서 반발하기 쉬워요. 상대방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너로 말을 꺼내면 괜한 오해로 먼저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본인 자신을 잘 표현하는 것이 원활한 소통의 방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잘 들어주세요. 잘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상황과 입장을 잘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입장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거예요. 얘기를 들으면서 의문이 생기거나 모호한 부분은 명확하게 질문해 보세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랬구나, 그럴 수 있겠네요 등의 말로 맞장구 치는 것도 대화를 확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앞선 대화의 방법 중에 나 전달법과 관련된 내용은 이 영상을 참고하도록 하세요. 화가 나거나 울고 싶을 때, 혼자라서 외로웠던 순간, 누구도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하는 순간에도 내 곁에 있어주는 존재는 바로 가족이에요. 나의 어떠한 잘못도 인내와 용서로 다 품어주죠. 가족은 마치 침대와 같아서 나에게 침대처럼 포근하게 쉴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가족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세상 어떤 것도 노력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없죠. 태어나는 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겠지만 태어난 이상 나와 함께하는 나의 가족들과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평화와 치킨이 깃들기를